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을 성형하는 게 뭔지 이제 모르는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은 있을 텐데, 인생을 말 그대로 얼굴 성형하듯이 멋지게 성형하는 겁니다. 제가 인생성형가로 나섰지만 대한민국 1호지만 사실은 저도 인생성형을 같이 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2시간 해가지고 남자로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여자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남자, 여자가 함께 상생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서로 좋아하면서도 정말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면 어떤 갈등을 다 모아도 남녀 갈등처럼 심한 게 없다고 하죠. 지금 이제 그동안 이 한설인 여자들이 남자와 어찌 보면 이 적대적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남자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면서 이렇게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결혼해서 함께 사는 문제, 그런 것을 제가 결혼 32년 차인데 62에 32년이니까 집에서 부모하고 함께 산 것보다도 아내와 함께 더 살았죠. 우리 아내는 훨씬 그렇고요. 50대 지금 후반이니까요. 오늘 뭐 그 이야기 전에 역시 필통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이렇게 연꽃, 꽃봉우리, 연밥, 그 다음에 붕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한 송이 연밥, 봉우리, 붕어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연필 꽂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멋진 작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성형하기 바라면서 여기 놓고 감상하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창조에서는 남자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이 성경에서는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사이좋게 놀으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낙원에서 추방되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창원에서 올 7월에 보니까 60대, 저하고 뭐 만나이 같겠더라고요. 퇴직해서 집에서 있는데 56세 아내, 그리고 29살의 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해를 했다는,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켰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에게 법원에서 30년형을 징역을 때렸습니다. 남자가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퇴직할 때까지 일했다면은 우리가 그 점은 높이 사줘야 되죠. 그리고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물론 이제 우울증을 앓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집에 있으니까 아내와 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또 그대로 듣느냐, 그것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남자들은 여자가 무시할까봐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마치 남자로서는 살해할 이유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살해당할까 두려워하고, 남자는 무시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이번에 그 판결한 창원 사건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남자들이 힘도 센데, 그동안 남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법을 집행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임금 자리에 있었던 약 350명 정도의 99%는 남자예요. 21세기인 지금도 2급 이상은 93%가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고시다 여러 통로로 시험 보는 데서는 여자가 많이 진입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자가 천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도 센데, 영호걸이 거의 다 남자 출신들인데 왜 이렇게 남자들이 집에서 그런 분노를 못 사겨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녀가 정말 상생할 수 있을까요? 사주팔자 보고 그렇게 상극을 피해서 상극할 사람, 행복하게 살 사람, 서로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운이 팍팍 충전되고 그리고 상생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골랐건만 왜 실상을 들여다보면 집에서 그렇게 삐걱거리고 이혼을 하고 재혼했던 사람이 또 다시 결합하면 그 이혼율이 더욱더 높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하고도 상의해보고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우선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남녀의 차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다. 차이 나는 게 차별 요인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서를 표출하는 것도 적응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뭐 금성 여자니 화성 남자니 해가지고 서양에서도 나오지만 남자와 여자가 보편적 측면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기득권을 쥐었고 여자는 약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남자는 언행을 함부로 하고 자기 위주로 할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럴 수 없었죠. 남자는 주색잡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 여자는 대개는 그런 걸 무덤까지 가져가죠. 왜냐하면 남자는 영본색을 드러내면 자기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그런 걸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했으니까요. 지금이야 세상이 달라져서 약간은 이제 그 판도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여자는 성폭행을 당해도 대부분이 감추고 남자는 그런 일이 뭐 자랑인 것처럼 친구들끼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남녀 사는 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사는 방식과 남자가 사는 방식이 다른데 그 차이점을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이해하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해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창원에서 일어난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무시를 당했다고 누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석해서 애매한 사람을 잡는 측면도 있죠. 저도 이제 도시 시장 여자, 그 다음에 저는 촌 남자 이렇게 안 사는 거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늘 한쪽 썩는 것도 저는 살이 썩는 것처럼 느끼지만 안 사람은 그냥 시장 가서 그거 뭐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몇 푼이나 된다고 하면서 이 좁쌀 영감처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보자면은 그런 그 여자의 삶, 조선시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른 것은 그 차이점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여자와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에게 분노를 안 해야 되죠. 남자들은 이 정서 표출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를 표출하는 것을 남자답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울지도 못하게 하죠. 웃으면 또 너무 가볍다고 하죠. 그리고 남자가 말이 많으면 또 말이 많다고 하죠. 한마디가 중천금,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해가지고 한마디가 천금에 당하도록 무거워야 되는데 이런저런 감정을 절제하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써 있었고 지금 별로 안 보이던데,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남자는 울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그 소변기에 잘 조준해가지고, 정조준해가지고 오줌을 넣어야지 밖으로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줌도 좀 마음대로 편안하게 못 누게 집에서도 앉아서 좌변기에서 누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에 순응해서 앉아서 오줌을 누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남자도. 이렇게 오줌 하나 제대로 못 누게 하지, 여기저기 흘린다고 울지도 못하게 하지, 웃지도 못하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응축된 감정이 한 감정밖에 없는데 이제 표출될 감정이 그게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부럭, 욱, 확 이렇게
분노를 모든 감정을 이렇게 응축시켜가지고 분노로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분노를 말로 드러낼 줄 아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분뇨, 오줌이나 똥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분노, 화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군자라고 하죠. 이번 창원 같은 데서도 야 이렇게 내가 퇴직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다. 나 그러고 애써서 이렇게 일도 했고 그래도 집안을 건사한다고 처자를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고 서운하다. 남자들 진짜 단순하다고요. 밥, 잠, 성, 한마디로 식욕, 성욕, 수면욕 그냥 본능만 채워주면 말 잘 듣는다고 해요. 단순하다고 해요. 아침밥 안 먹여서 보내면 장수가 경쟁하러 싸우러 나가는데 밥 안 준다고 참 그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제 또래들도 할아버지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 며느리가 아침에 아들 출근할 때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안 주는 거 굉장히 큰 놈으로 따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세대 60대만 해도 장수가 나가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아침밥을 안 먹여보내면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며느리 아침밥 잘 해서 먹이는 거 아마 우리 세대도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녀들, 지금 30대들, 20대 후반들, 근데 그 세대는 이제 남녀의 이 가치관도 다르고, 위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며느리가 전업주부인데도 집에서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도 밥을 주기는커녕 그런가 보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그거 따진다니까요. 밥, 잠, 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퇴직한 사람도 따뜻한 아침밥 주면은 아마 또 뭔가 일하러 나가려고 할 거고 미안해서 자기 무시한다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인 요건을 채워주니까. 그런데 이 남자들이 째째한 것 같지만 참 어찌 보면 본능적 동물 같지만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자기가 존중받는다, 내 자존심을 세워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화를 못 내죠. 기본적인 걸 챙겨주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무시한다고 했다가 그게 어떤 계기에 터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분노를 안 하면 좋아요. 조절하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32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정을 정서를 말로 표현하는 거, 정서를 조절하는 거나 절제하는 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한다니까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걸 뭉쳐서 그냥 한꺼번에 분노로 표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차이점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되도록이면 이 분노를 말로 표현할 줄 안다면 아니면 분노를 다른 어떤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여자와 상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말은 쉽지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위안부 갔다 왔지만 여자들은 그걸 잘 풀어내잖아요. 남자들 징용 갔다 왔지만 징병 갔다 왔지만 숫자는 훨씬 많지만 여자들처럼 그림으로 뭐 음악으로 춤으로 또는 시나 그 소설 같은 걸로 이렇게 여자들처럼 승화시키고 그런 한을 나름대로 풀어냈다는 남자들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위안부 갔다 와서 자기 그 삶을 유린당한 할머니들도 다른 식으로도 또 표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약하다니까요. 이게. 근데 그걸 할 수 있다면 이제 싸울 일이 줄어들고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면 남자 세계는 왕에서부터 이렇게 거지까지 있기 때문에 영웅호거들이 다 남자들인데 자기는 면장도 안 된 거, 자기는 군수도 안 된 거,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열등감으로 들어있다고요. 근데 여자가 자극해가지고 동서보다도 못하다. 친구들 같은 또래들 그 속에서 당신은 공부도 더 했는데 당신은 부모도 더 잘 만났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비교해서 무시해버리면
말 그대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는 거, 이게 성적으로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무시하고 사회 문화 권력 이런저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나, 비교해가지고 더 시원찮은 사람보다 열등하다 그래버리면 이게 큰일 난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단순해서 공격 앞으로 하면 그냥 공격밖에 모르는 거예요. 백화점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고 거기서 누구 친구 사귀고 오고 몇 시간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옷 사러 갔으면 딱 옷만 사오는 거예요. 왜? 사냥은 목표를 공략해서 죽여야 되고 그거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해요. 군대식이고 사냥식이라고 해요. 여자들은 채집식이고 멀티형이잖아요. 그게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물론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확인 사살해가지고 그거 아픈 데에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간장을 뿌려가지고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상극이 되죠. 서로 죽이죠. 조화를 못 이루죠. 하모니를 이루려면 아픈 곳을 적어도 건드리지는 않아야 되죠. 그래, 당신은 면장도 못했지만 군수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어. 그리고 길이 달랐잖아. 그리고 때를 잘못 맞았잖아. 괜찮아. 그 정도면 고생한 거고 퇴직할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 여자가 내가 나갔으면 저거보다 더 잘했는데, 그러면서 남자가 술 한잔 집에서 마시면서 막 그 대통령을 안주 삼아서 막 나무라고 국무총리를 나무라면 참 웃기고 앉아있구만. 변장도 묻은 주제에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남자와 여자가 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해서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하지 않죠. 차별을 하지 말자. 그리고 차이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자. 그 다음에 남자는 분노를 조절하자. 되도록이면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고, 아니면 분노를 다른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키자. 분뇨보다 분노를 조절하는 거, 처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면, 깔아뭉개면 안 된다.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극단적인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문제가 된다. 대개 살인사건이 한 해에 500건 안팎 일어나는데 집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자가 살인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교도소가 50개 안팎인데 여자 교도소는 청주교도소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녀인데, 물론 대부분이 남자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사고도 많이 치고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어찌 보면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잘 그 욕망을 자극해서 잘 그걸 채워주면서 살살 긁어서 이 뭐랄까 해야 돼요. 대화하자면 겁납니다. 이거 겁내요. 어이구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예, 이렇게 남자의 속성을 여자는 알고, 또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득권을 누려온, 얼마나 많이 남자들이 사실 약자를 괴롭혔습니까? 약자한테 얼마나 강했습니까? 강자인이. 그리고 강자한테는 남자들 또 살살 알아서 키웠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여자 무시해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탄압해가지고 뭐가 나오냐고요. 수평화 시켜서 대등하게, 어찌 보면 비판을 해도 웃어야 됩니다. 자녀가 비판해도. 저도 15년 동안 학원 오면서 토론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했어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선생님 꼰대처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돈 받는 관계에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좀 이제 자녀들이 어찌 보면 그냥 평상을 써도 막 먹어도, 그리고 비판해도, 그래야 여유가 생기고 유머가 생기고 속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비판 비슷한 얘기만 하려고 바락 하면 이제 무서워서 속내를 못 드러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좀 서운해요. 응? 아버지 그렇게 하니까 좀 추하고 보기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나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해요. 비판해도 그래 얼마나 편하니까 저렇게 진정성 있게 나를 생각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조언을 하려고 비판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면 아내 이야기도 듣고 자식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발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 상생하는 가정이 되려면 우선 부부들이 잘 서로 같이 있으면 금방 하루가 지나가야 되죠. 같이 있으면 하루가 3년 같으면 안 되죠. 길을 서로 빼앗아 가면 안 되죠. 그러려면 오늘 이야기한 그런 이 상생 모드를 조성하고 실제로 언행을 그렇게 가져가기 바랍니다. 이 멋진 작품처럼 자기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정영기 인생 성형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이 뒷모습도 이렇게 멋지게 조각을 했네요. 여러분들은 이보다 훨씬 더 명품으로 자기 인생을 성형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